네, 안녕하십니까. 학생부 교과전형의 이외로 그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 함께 알아볼 경북진학지원단 교사 김대용입니다.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의 강의 주제를 6가지로 정해보았습니다. 네, 먼저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징, 학생부 교과전형이 뭔지, 그리고 그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학생부 교과전형의 선발 방법, 그 다음 교과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 대학별 학생부 교과전형에서의 교과 반영 방법과 학년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활용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 주요대 중앙대와 경북대의 교과전형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서 교과전형의 반영 방법과 학년별 반영 비율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얘기한 것을 정리하며 교과전형 지원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이란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을 말하고 단순히 교과목의 수치화된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정량평가입니다. 특징으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적으로 실질 경쟁률이 낮고 중복 합격자가 많아 충원율이 높습니다. 다른 전형들보다, 그러니까 논술이나 아니면 종합전형보다 경쟁률이 낮습니다. 특히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을 감안하면 실제 경쟁률은 더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충원율이 높습니다. 수치화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여 안전 지원하는 사례가 많아 중복 합격자가 많은 편이며 이에 따라 충원 합격률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역 거점 국립대 중 충원 합격률을 발표한 48개 대학의 자료를 보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의 순으로 충원 합격률이 높습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그냥 설명만 듣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일은 경북대학교에서 발표한 3개년간 보시면 교과전형, 교과전형 중 지역인재, 논술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북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다 학생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률과 충원율이 요 전형 방법,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논술전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전형의 경쟁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철학과, 불어불문학과 밑으로 가면 다른 학과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23대 25 교과전형, 8대 5, 7대 1, 10대 1, 14대 1, 8대 2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나고, 논술 전형, 경대 AAT 전형이죠. 논술 전형의 경쟁률도 보면 17대 20대 17대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을 보면 4대 1, 22대 1, 29대 1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나는데 얼핏 보면 비슷하거나 교과 전형 경쟁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실질 경쟁률이 있습니다. 즉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진짜 경쟁률은 이 실질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 경쟁률이 모든 학과에서 5, 6대 1보다는 낮은 1대 1도 있고 2대 1도 있고 4대 1, 3대 1 등등 이런 식으로 5대 1이나 6대 1보다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최저가 보통 없기 때문에 제일 처음 본 이 경쟁률이 실제 경쟁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교과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훨씬 경쟁률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원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충원율, 여기 추합 번호가 바로 충원율이라 생각하면 될 겁니다. 교과전형에서의 충원율은 8명 모집에 6번, 후보 6번까지, 그리고 또 마찬가지 8명 모집에 후보 9번까지, 11명 모집에 9번까지, 8명 모집에 9번까지. 보통 모집 인원
즉 1배수 100% 정도의 충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종합전형에서도 보면 7명, 7명, 10명, 9명, 5명, 5명 이런 식으로 경대 같은 경우는 교과전형과 비슷하지만 충원율이 조금은 낮습니다. 반면 아까 말씀드린 논술전형 같은 경우 충원율을 보면 수합 최종 번호를 보면 1명, 2명, 2번, 3번, 1번 등등 충원율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교과전형, 논술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살펴보면 경쟁률도 교과전형이 어떻게 보면 제일 낮고 실질 경쟁률도 충원율도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가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본 것처럼 교과전형의 특징 중 가장 큰 거는 실질 경쟁률이 낮고 충원율이 높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전형이 교과 성적만 활용한다고 해서 가장 단순한 전형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평균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다르고 각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도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고 교과전형 성적 반영 방법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요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모집 인원, 경쟁률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합격선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복잡한 전형입니다. 그리고 전공 계열별 반영 교과, 반영 비율, 산출 지표, 이수 단위의 반영 미반영, 등급 간의 점수차 등 대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인문 계열이지만 대학에 따라 국영수 사과 교과를 반영하기도 하고 국영수 사과를 반영하기도 하며 교과목들 중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일부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즉 대학마다 차이를 두고 있죠. 이렇게 차이에 따라 본인의 성적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학마다 본인의 성적이 이런 과목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고려해서 즉 환산점을 활용하는 대학은 환산점으로 비교를 해서 본인의 성적을 위치를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작년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도 대학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성적에 반영하므로 대학별 반영 방법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 관한 내용은 조금 뒤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당락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앞서 경북대 발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최저 학력 기준이 있을수록 경쟁률은 낮아지고 충원율은 올라갑니다.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대학에서 제시하는 수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불합격 처리되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전형에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지 더불어 충족 가능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올해도 선택형 수능과 수능 응시자 감소로 수능에서 등급 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과전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마 최저 학력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전년도 결과 및 올해 변화된 사항도 체크해야 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작년 경쟁률, 중복 합격자에 따른 충원율 및 모집 인원 변화,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를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경쟁률을 예측하고 현재 내 성적과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북대의 경우 작년에는 최저 학력 기준이 3합 6에서 8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 2합 5에서 6으로 완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북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올해 최저 기준을 완화한 대학들이 많은데 이런 최저 기준 완화가 합격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제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작년 입시 결과를 보며 올해를 예측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실시한 수도권 지역 균형 선발입니다. 재작년까지 수도권 대학은 대부분 종합 전형으로, 지역 대학은 대부분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의 경우 70% 이상을 교과 전형으로 모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022학년 작년부터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수도권 소재 대학들이 지역균형 선발을 하는데 이 지역균형 선발의 대부분이 학교장 추천 성격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을 혼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수도권 대학에서 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형이고 지역인재 전형은 그 지역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또한 지역균형 전형은 그 대학의 대부분 학과에서 학생들을 선발하지만 지역인재 전형은 그 지역 대학의 의대, 치대, 한의대나 약대, 간호 등 그 대학 특정 학과들만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이 특징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16개 대학의 전형별 모집 비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 수도권 지역의 경우 예년에는 학종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작년부터 정시의 비중이 커지고 지역 균형의 영향으로 교과 전형의 늘어난 추세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작년에도 정시 모집 인원을 증가하였지만 정시 인원 40%를 맞추기 위해 서울 수도권 대학들이 올해도 역시 정시 인원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늘어난 교과 전형이 줄어든 학교도 특이하게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유지하거나 조금 더 증가를 하였고 종합 전형의 경우 유지하거나 감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원을 봤을 때는 아직 서울 지역 대학의 수시에서는 학종,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가장 많이 뽑고 그 다음이 교과, 논술의 순서로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주요대 수시 전형별 모집 인원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총 이 모집 인원을 다 합하게 되면 19,441명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을 다 합하면 7,787명을 선발합니다. 즉 교과 비중의 아직까지는 가장 높고 종합 전형과 정시, 수능 전형이 그 뒤라 보면 됩니다. 특히 여기 볼 수 있듯이 올해 정시 전형의 증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모든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여기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학교가 500명 이하, 25명, 170명, 83명, 23명 이런 식으로 모집 인원이 대거 축소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꿔 말하면 우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의 지방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정시보다는 수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권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시의 종합전형과 지역균형 전형 및 정시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교과전형을 응시하는 것이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형 유형별로 전체 경쟁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서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경쟁률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경북대를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서울, 인천, 경기, 즉 전국 단위로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술 전형도 비교하기 위해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대학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합격 가능성은 낮아지고 경쟁률이 낮을수록 합격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평균을 보면 교과 전형은 7.22 대 1로 가장 경쟁률이 낮고 그 다음 종합 전형이 9.84 대 1. 특히 최저학력 기준이 주로 교과 전형에 있고 그 충족률을 생각한다면 교과 전형의 실경쟁률은 7대 1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논술 전형 경쟁률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학생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 교과 전형으로 2개 또는 3개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형별 충원율
마찬가지 경대를 예시로 봤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교과 전형의 충원율이 130.28로 가장 높고 논술 전형의 경우 41.6으로 가장 낮습니다. 충원율이란 모집 인원 대비 후보로 합격한 학생 수의 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모집 인원이 10명일 때 후보 10번까지 충원 합격을 하면 충원율 100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경대 예시에서 추가 합격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충원율이 200%라면 후보 20번까지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과 전형의 충원율이 높은 이유는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 중에는 안정 지원으로 교과 전형에 몇 개를 지원하고 종합 전형으로 소신 지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복 합격자가 많아 충원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종합 전형의 경우 대학별 전형 요소나 인재상이 조금씩 다르고 입학 사정관의 관점 또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중복 합격자가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적어 충원율도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 인천, 경기, 교과나 종합 전형으로는 지원할 수는 없지만 수도권을 선호하는 다소 목표가 큰 3, 4등급 학생들과 정시를 함께 고려하는 학생들이 다수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신 1등급의 절대 인원수에 비해 전국적으로 내신 3, 4등급 학생들 수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고 합격률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마다 논술 유형이 조금씩 달라 중복 합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충원율이 더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과 전형 지원 시 작년의 충원율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초 합격자 발표 때 후보를 받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충원 합격을 끝까지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적인 교과 전형의 특징과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특징을 기본으로 하는 교과 전형이 올해 2023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어떤 특징을 특히 나타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인원 규모의 확대입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지역대학에서 교과 전형을 여전히 늘리고 마찬가지로 서울 수도권에서도 지역균형 전형으로 모집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모집 인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입니다. 선택 수능과 코로나 그리고 학령 인수 감소로 대학들이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시키는 추세입니다. 즉, 이 완화 추세가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지역균형 전형의 추천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균형 전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학교장 추천으로 이루어지는데 올해 대부분 대학들이 추천 인원을 늘렸습니다. 작년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면 올해는 8명을, 그리고 작년에는 추천 인원을 제한했다면 올해는 제한을 풀고 모든 학생이 추천을 받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시켰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교과 전형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분리, 즉 학생들이 고등학교 2, 3학년 때 선택한 진로 선택 과목의 대학별 반영 방법에 따라 본인의 유분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올해는 특히 일부의 대학들이 교과 전형에도 서류평가를 도입해서 전형 방법에 서류평가를 도입해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가 어떤지, 즉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서류평가를 하여 교과 전형의 정량평가와 합쳐서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들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류도, 즉 서류는 이제 요즘 학생부가 되겠죠. 학생부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교과 전형 선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는 전형 중에는 교과 100으로만 선발하는 경우와 교과와 비교과를 함께 반영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때 비교과는 출결과 봉사 시간을 의미합니다. 비교과의 비중은 크게 크지는 않지만
무단 결석이나 미인정 결석이 없이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기본적인 봉사활동만 한다면 감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부와 면접을 일괄 합산하는 대학도 있고, 즉 학생부 면접을 같이 하는 유형인데 일괄 합산하는 대학도 있고 단계를 두는 대학도 있습니다. 즉 단계별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으로 일정 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선발하는 대학도 있고, 일괄 합산으로 교과 성적과 면접을 동시에 합산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1단계에서 보통 3배수 정도를 선발하는 반면 교과 전형에서는 주로 5배수 이상을 1단계에서 선발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류 기반형 면접인 종합 전형에 비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학의 특성이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면접으로 시행되므로 지원 대학의 면접 방법이나 면접 후기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에 의해서 부족한 학생부 교과 성적을 극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물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를 평가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교과 성적을 정량평가로 일정 비율 반영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서류 평가 점수를 포함하여 선발하므로 일정 정도 서류를 통한 보완을 염두에 둔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때 서류는 주로 학생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본인에 맞는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한 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두고 있는 대학 중에서 교과 전형을 유형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서울 수도권과 그리고 저희 지역 대구 경상권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더라도 이 안에는 교과 100도 있고 비교과를 포함한 학생부 100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전형 방법은 대학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우선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능 준비를 하고 작년 합격선을 고려하여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 전형은 주로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성균관대, 외대, 시립대 등 서울대학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와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입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괄 합산하는 대학인지 단계한 대학인지 확인을 하고 단계형인 경우 학생부 성적으로 1단계를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입시 결과와 경쟁률 그리고 1단계에서 몇 배수를 선발하는지 작년에는 3배수였다가 올해는 4배수, 5배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비교하며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와 서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하는 대학입니다. 고려대의 경우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교과 80, 서류 학생부죠 20을 그리고 경희대의 경우는 교과 출결 봉사를 70으로 그리고 교과 종합 평가를 새롭게 도입하여 30%를 주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의 교과 전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앞서 수능 최저 있는 학교가 다시 나온 학교도 있는데 그거는 보통 대학들이 일반 학교에서 최저 기준을 미적용 없애더라도 의예, 한예, 간호 등 특수 일부 학과에만 최저를 적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쌤이 넣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곳 모두 이름 있는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모강을 올해 5월 말에 발표되는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대학의 경우 면접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하면 면접으로 극복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학교장 추천의 연세대, 이화여대에는 최저 기준이 없지만 면접이 있기 때문에 면접이 당락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학생부와 서류도 확인하는 대학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작년 2022학년부터 수도권 소재 대학들이 지역균형 선발을 하며 대체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준 전형인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지역균형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모두 40개로
모두 40개로 이 중에 29개 대학이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며 그 이외에는 면접과 서류 등을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수도권 대학 중 지역 균형을 선발을 하지 않는 대학은 모두 30개이며 동덕여대, 삼육대, 서경대, 안양대, 용인대, 평택대, 한경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성대, 협성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와 경인교대는 지역균형 선발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40개 중 25개 학교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의 추천 인원 기준은 대학에 따라 다양한데 일정 인원을 추천하는 경우와 재적 인원의 일정 비율을 추천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고등학교마다 추천 기준은 다르므로 본인의 학교의 추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특징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천 인원도 작년에 비해 변화가 있습니다. 성균관대를 보게 되면 재적 인원 4%에서 10%로 확대하였고 서울시립대가 4명에서 8명으로 중앙대는 10명에서 2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홍익대 역시 5명에서 10명으로 추천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가톨릭대, 세종대, 인하대, 강남대 그리고 단국대에는 작년에는 추천 인원 제한이 있었지만 올해는 그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즉 추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에 서울교대는 추천 인원 제한 없음에서 고급을 3명으로 추천 인원을 축소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추천 가능 인원이 늘어났으니 수도권 대학의 진학을 희망한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과 일정 수준의 교과 성적 유지를 통해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 균형 선발을 목표로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대신 서류나 면접 평가를 함께 실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면접이 있는 연세대, 이화여대 아까 말씀드렸죠. 면접 영향력이 클 것입니다. 이런 대학을 지원하는 수험생은 평상시 면접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학교 입학처에 들어가면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펴보면서 작년 면접, 재작년 면접이 어땠는지 꼭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교과 전형의 유형과 지원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주요 대학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 균형 전형 최저 학력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학별로 탐구 한 과목을 정하는 학교와 탐구 2과목을 최저에 넣는 학교가 있고 일반적으로 의예, 한의예, 간호, 약학 등 일부 특정 학과는 최저 학력 기준이 일반 학과보다 높으니 따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도표 왼쪽에서 보듯이 반영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평균 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대학을 정리했고 그 다음 최저 학력 기준을 언급해 두었습니다. 해당하는 대학들을 확인하고 본인의 평소 모의고사 성적을 고려해서 지원 목표 대학을 정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같은 대학이지만 인문과 그리고 자연계열 학과들의 최저 학력 기준이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비해 최저 기준이 완화된 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 인문이 3합 5에서 3합 6으로 고려대 자연은 3합 7로 완화되었고 성균관대의 경우 인문 2합 5에서 3합 6으로 그리고 성균관대 자연이 2합 5에서 3합 6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중앙대의 경우 인문이 3합 6에서 3합 7로 되었는데 또한 탐구도 즉 작년에는 중앙대에서 탐구를 2과목을 반영했지만 올해는 1과목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3합 7로 탐구 과목을 1과목으로 완화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 선택형 수능, 코로나 등을 반영하여 전체 대학들이 최저 기준을 완화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으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교과 전형과 지역대학들의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2합도 있고 2개 과목을 합하는 것도 있고 3개 과목을 합하는 것도 있고 자연계의 경우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경우 최저 기준을 완화하기도 한다는 점 대학별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대학을 살펴보면 경북대의 경우 모집 단위별로 최저 기준이 다릅니다. 인문대, 자연대, 공과대 등 대부분 학과는 2합 5지만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은 2합 6, 특정 학과에 따라서는 최저가 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으므로 모집 요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계명대나 영남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대 역시 대부분 학과가 2합 10이지만 일부 학과는 2합 8, 3합 12 학과별로 확인을 해야 되고 영남대의 경우도 3합 11에서 14로 다양하므로 모집 요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대학의 대부분 학교는 최저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간호학과를 비롯하여 특수교육, 응급구조 등 항공운항 등 일부 학과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는 점 기억하고 목표로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네 번째 주제인 교과 반영 방법과 학년별 반영 비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학별로 일단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대학들의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언급하지 않은 대학이나 추가적인 정보는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는데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대입정보 119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은 대학에 따라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학년의 구분 없이 반영하고 있지만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1학년 30, 2, 3학년을 함께 70을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만일 2, 3학년 비중이 높은 대학을 희망한다면 3학년 때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보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학별 교과별 반영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과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목의 상위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화법, 작문, 독서, 미적분 이런 거는 과목이고 화법, 작문, 독서, 언어 매체를 묶어서 국어 교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주요 교과를 반영한다는 것은 인문계열 학과는 국수영사, 자연계열 학과는 국수영화를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작년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 영향으로 모니까 구분을 없애다 보니 전교과를 반영하거나 사회과학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사회나 과학 중 하나의 교과만 선택하여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대학별로 이렇게 다양하므로 자세한 것은 모집 요강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과별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지역대학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구대의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까지 3개 과목 중 하나의 교과만, 그리고 사과 중 하나의 교과만,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3개의 과목만 반영합니다. 자기가 약점이 있는 과목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환산 내신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만 내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내신도 올라가기 때문에 환산 내신 자체만을 보고 지원 대학을 확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결 자료를 통해 가능성을 충분히 진단해 보고 지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작년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도 내신 등급이 산출되었습니다. 1등급에서 9등급. 하지만 작년부터 등급 없이 ABC 3단계로 성취도가 표시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식에 따른 유분류의 영향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에 비해 대체로 영향력은 적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합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시 모집을 실시하는 전국 174개 대학 중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52.9%로 92개의 대학 학교가 반영을 합니다. 대체로 3과목 이하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고 단순 환산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전체 교과 성적에 반영되는 비율은 크게 높지 않게 설계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반영 방법을 확정하지 못한 대학들도 많으므로 올해 5월 말에 발표될 대학별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 소재 67개 대학의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반수 이상의 대학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아마도 고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절대평가로 산출된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으로 학생들의 우수성을 판단하여 선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연세대, 중앙대 등 22개의 대학에서는 단순 환산 점수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즉 진로 선택 과목에서 A를 받으면 10점을, B를 받으면 9점 같이 대학별로 주는 점수는 환산 점수는 다르겠지만 환산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를 한다는 것이고 고려대, 서강대 등의 대학에서는 성취도별 비율까지도 즉 학교별로 A등급은 몇 %를 받았고 B등급은 몇 % 받았는지 생기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성취도별 비율까지도 고려해서 평가를 합니다. 같은 A등급이라도 A가 70% 나온 과목을 선택한 학생보다 40% 나온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성적 받기 힘든 상황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으니 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특이하게 진로 선택 과목을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정성평가하는 건국대, 성균관대 같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표로 만들진 않았지만 대구 경북대학을 살펴보면 경북대, 계명대, 경운대, 경일대, 경주대, 금호공대, 대가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대부분 대학이 단순 환산 점수를 부여하고 안동대와 한동대가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으니 추후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별로 내신을 산출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 학생이 스스로 산출하기에는 많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활용하는 상담 프로그램이나 대입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를 통해 대학별 환산 내신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그리고 성적관리 그 다음 학생부 성적관리에 들어가시면 본인의 내신 성적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신을 이곳에서 학기별, 과목별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을 통해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성적이 모두 입력되면 성적 분석, 대학별 성적 분석으로 가서 희망대학 학과를 입력하시고 분석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해당 대학에 맞는 환산 등급을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경북대 경영학과 교과 전형을 기준으로 산출했더니 2.89 등급이 산출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은 전년도 기준의 환산 내신 산출이고 올해 수험생들이 활용해야 하는 2023학년도 성적 분석은 대학별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난 올해 7월 경우에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 드린 방법은 대학 어디가를 통해 환산 내신을 산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환산 내신을 산출할 수 있고 담임 선생님께 문의를 드려서 각 고등학교에 있는 내신 산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산출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2.89 등급이 나오지만 대학별 환산 점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도 그 환산 점수를 발표하는 대학은 등급이 아닌 환산 점수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서 이 입시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대 입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전형이 올해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작년에 이어 지역균형 선발로 실시되며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고급별 추천 인원이 10명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20명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학에 따라 졸업생은 지원을 막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70% 반영해서 교과를 90%로 늘렸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인문계 같은 경우 4만6에서 올해는 4만7로 그리고 탐구 과목도 2과목 반영해서 1과목 반영으로 줄였습니다. 작년에 자연계에서 재작년에 4만6에서 4만7로 수능 체제를 완화시켰고 올해는 아마 확통을 선택한 인문계 학생들을 고려해서 인문계의 체제를 완화시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생각했을 때 출결 10%의 의미는 미비할 것이므로 중앙대 교과 성적 반영 방법과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 등을 확인한 후 환산점을 비교해서 지원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전형 방법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할 수 있지만 지금 나온 결과는 그러니까 2021학년도 입시 결과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작년 2022학년도 입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서 교과 전형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2021학년도 교과 전형은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과 일반 교과 전형과 최저가 없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나누어 선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작년부터는 지역균형으로 합쳐졌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다면 이 재작년 결과서로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교과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 입시 결과를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학과나 그리고 간호학과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대체로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이 최저가 없는 학교 추천 전형에 비해 살짝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최저라는 거름막 장치가 있어서 내신이 다소 부족해도 합격의 가능성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 경우는 학교 추천으로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결과는 빠져 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1.5등급 내외의 학생들이 중앙대 교과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작년의 경우 다른 대학의 교과 전형이 확대되었고 약대가 신설되는 등 상위권 학생들이 분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입시 결과보다는 아마 낮아질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북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 교과 전형은 전국 모든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일반 학생 전형과 그리고 경북지역, 대구 경북지역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지역 인재 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모집 인원은 조금 감소하였고 전형명이 교과 우수자로 변화가 있습니다. 일반 학생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 모두 작년과 마찬가지로 교과 100으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가장 큰 특징은 최저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앞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지고 온 결과는 마찬가지로 작년 결과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재작년 2020학년도 제 결과와 2021학년도 전형별 입시 결과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북대 지역 인재 전형은 전 모집 단위에서 실시하지 않고 19개 모집 단위에서만 선발을 실시합니다. 자, 특징을 살펴보면 2020학년도의 85% 컷을 보시면 응용 화학공학부 제외하면 모든
모든 모집 단위가 지역 인재 전형의 성적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화학공학부 같은 경우 확인을 해보니까 4.4로 낮아진 이유가 미달이 나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최저를 따는 학생들도 있고 그 중에서 합격한 학생들도 있는데 다른 데 중복 합격을 하여 나가는 바람에 미달이라서 4.4까지 내려갔고 원래는 이것보다는 높고 다른 과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2021 학년도의 85% 컷은 일반 학생 전형이 모두 낮거나 아니면 그 차이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5% 일반 학생 85% 컷이 지역 인재의 85% 컷보다 더 낮거나 그 차이가 작다는 것이죠. 2020 학년도의 경우 지역 인재 전형을 실시하는 19개, 즉 여기에 보이는 모집단 이외의 다른 과들이 모두 85% 컷이 지역 인재 전형의 컷이 일반 학생보다 낮았지만 2021학년도에서는 여기에 보이는 7개 학과는 역전이 되었고 나머지 학과는 지역 인재 전형이 낮지만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보여드린 입시 결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작년 결과도 함께 비교해 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지역 인재 전형 컷이 더 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지만 경쟁률, 충원율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작년의 경우 교과 전형 인원이 확대되었고 수도권의 타 대학들이 지역균형 전형으로 교과 전형을 신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북대 합격선은 아마 작년은 조금 내려갔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작년 결과만 보고 무조건 지원을 생각하시지 말고 선택형 수능이 결과에 미친 영향, 경쟁률, 전형의 변화 등을 고려하고 무조건 지역 인재 전형이 경쟁률이 낮고 합격자도 낮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신중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모든 대학 입시 결과를 소개하지는 못하고 교과 반영 방법, 최저학력 기준, 그리고 교과 전형이 미치는 영향,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를 볼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을 중앙대와 경북대 결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밖의 입시 결과는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처나 대학 어디가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 어디가를 통해 입시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일단은 어디가에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 후 상단의 대입정보센터를 클릭하시고 대학별 입시 정보 그리고 전형평가 기준 결과 공개에 들어오면 대학별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북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학명에 경북대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누르면 하단에 대학명이 뜹니다. 이를 클릭하게 되면 팝업 창이 뜨는데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 탭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이와 같이 전형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과 경쟁률, 충원 인원, 대학별 환산 점수와 등록자 기준 70% 컷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격 가능성을 진단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 시점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작년 2021 입시 결과가 탑재되어 있으니 전년도 결과가 탑재되는 5월경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과 전형 입시 결과 안내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총정리하며 교과 전형 지원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 일단 우선 교과 내신 성적이 합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합격자 성적 분포를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주요 대학들의 인문계 학과 성적 분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 학과는 영어교육학과와 같은 사범계열, 행정학과와 같은 상경계열이 있고 하위 학과는 불어불문 같은 어문계열이나 인문학 관련 학과들이 있습니다.
대학별 상위학과와 하위학과의 성적 분포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막대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략적인 성적 분포이므로 절대적으로 맹신은 하지 마시고 자세한 것은 입학처 홈페이지나 대학 어디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위치만, 본인의 위치만 살펴보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학과의 선호도, 경쟁률, 최저 기준, 입시 전형의 변화에 따라 합격선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입결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계 학과의 합격자 평균 성적 분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마다 이 성적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포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위학과, 하위학과 이렇게 소개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과 전형 합격을 위한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의 기본은 무엇보다 교과 내신 성적입니다. 따라서 교과 전형에서의 합격을 위해서는 3학년 1학기까지 기본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교과 전형을 대비하려면 대학별 내신 성적 반영 방식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국어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면 국어 교과 성적 비중을 높게 반영하는 대학, 3학년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면 3학년 비중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전략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과목 선택도 고려해야 됩니다. 교과 전형만을 바라본다면 점수 따기 좋은 과목, 쉬운 과목, 수강자 수가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지만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교과 전형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 전형도 같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선택 과목에 따라 종합 전형에서 평가가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점수 따기 좋은 과목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 전형도 고려하면서 과목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대학 입학처나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 합격자 평균 내신과 70% 컷, 환산점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대학에서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마지막까지 꼭 해야 됩니다. 즉 수능 대비죠. 국수형 탐정에서 어떤 영역을 수능 체제에 반영하는지, 탐구 과목 수를 1개 반영하는지 2개 반영하는지, 그리고 필수 응시 과목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어떤 과목을 필수 응시 과목으로 지정했는지를 꼭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 입결을 해석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의 변화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최저가 완화되거나 모집 인원이 확대된다면 경쟁률은 하락하고 합격 컷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수도권의 많은 대학에서 지역 균형 전형으로 교과 전형을 신설했고 올해 추천 인원을 확대했으므로 합격 컷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추천 인원 제한이 일단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학교별로, 고등학교별로 학교별 추천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개의 대학까지 학교 추천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지, 재학생과 졸업생의 추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담임선생님과 상담 때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신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겁을 먹고 교과 전형 지원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내신의 불리함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면접이나 수료평가 요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신은 조금 낮지만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에 비해 합격선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하도록 수능 공부를 투자하고 면접을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면 합격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교과 전형 지원 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입시 결과를 기원하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